그 주요 내외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고재철 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주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현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교육과정혁신센터 이원희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순천제일대학교 성동재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순천제일대학교 박노춘 부총장님 외 보직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단 1유형 오양현 단장님, 3유형 김영화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사업 단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간략하게 경과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연역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1979년 순천공업전문대학으로 개교를 해서 올해 43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전문대학 기간평가인증대학으로 선정이 됐고 2018년도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2020년 전남 산학협력 패키지 사업, 웰리스 사업단, 제철화학 안전설비 사업단 2개 사업단이 선정이 됐고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이 되는 등 다수의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산학협력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재정지원사업 재정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1유형, 3유형, 링크 플러스 육성사업, 산학협력 패키지 과정, 제철화학 레이스 과정, 중소기업 계약학과, 지자체 대학협력 기반 광주전남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등 총 8개 사업, 3년간 사업비 179억 6,600만 원의 재정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경과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제일대학교 성동재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총장님 단상 앞으로. 예. 성동재 총장님, 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것 같더니 다시 좀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약간 쌀쌀한데 이렇게 귀한 시간들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새로 부임하신 지 이제 얼마나 되셨죠? 2주밖에 안 되셨는데 바쁜 일정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산업인력공단의 고재철 지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멀리 우리 제주도에서 일부러 와주셨는데 제주 한라대학교의 현주비전대학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교는 희로라고 하는 역량을 바탕으로 이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참사랑 인증을 갖춘
창의 인재 양성의 교육 혁신 목표를 수립하여서 지난 3년간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친환경 생태 기반의 웰니스 사업을 그동안에 전라남도 블루 이코노미 웰니스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취업 패키지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많은 국가 재정 지원 사업을 저희 대학교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3년간 모든 교직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 사업의 성과는 우리 대학 관계자뿐만 아니고 학생 여러분들, 산업체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사업에 선두적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학과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우리 관계자, 교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학의 모토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욱더 만족하고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성공적인 대학 생활, 성공적인 학생을 만들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그동안에 기울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포스트 혁신 지원 사업, 그리고 링크 3.0, 고등 직업 교육, 거점 지구 사업 등을 금년에 참여를 해서 더욱더 변화된 환경에 맞는 그런 대학으로 우리가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성과 확산 프로그램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학에서 추진해온 성과를 모두 같이 좀 공유를 하고 고등교육의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민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용맹한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동재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재철 전담지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장 고재철입니다. 네, 제가 이제 전남지사장 본부에서 국장 생활을 한 3년 하다가 전남지사장이 이제 온 지 지금 한 2주 정도 됐는데 오늘 이렇게 또 축사를 또 총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되고 있는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성과 확산 포럼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성공리 있게 추진하고 계신 우리 순천제일대학교 송동재 총장님과 사업단
그리고 참여 학생 여러분에게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 성장 잠재력은 위협을 받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재상의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와 혁신의 바람은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순천제일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지켜보면서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도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미래를 향한 비상 의지와 희망을 엿볼 수 있었고 자금의 상황을 충분히 극복해 나가리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에서도 그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열한 어떤 경쟁 사회에서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운 시련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가는 어떤 지혜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가족 여러분,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에 발맞춰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전문대학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과의 연계와 참여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 역시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 특히 지역 청년 취업을 위한 지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천제일대의 혁신 지원 사업 성과 확산 포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지난 40여 년의 저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미래 전문 직업인 양성에 있어 더욱더 야심찬 포부를 펼쳐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아 검은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이 힘입어 순천제일대학교의 무한한 발전과 영광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재철 지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순천제일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혁신지원사업단 오양현 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내비를 보시고 저희 대학의 그 성과를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핵심 지원 사업 1유형 사업단장 오양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해 동안 교육 핵심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은 교육 성과를 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복차 순서는 저희 대학의 교육 핵심의 기본 목표는 무엇이고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을 끝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성찰을 한번 해보는 기회로 이렇게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전문대학이나 4년대 대학 모든 대학을 포함해서 교육 혁신이 필요하고 대학의 이기라고 모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대학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저희 대학의 내부 관점에서 그건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희 대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지금의 시점은 저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모든 그 지자체나 교육 관련 협력 기구들이 대학 발전이나 대학의 어떤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동참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네 분들도 그런 점을 좀 많이 고려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지금의 그 정부에서 그 교육 혁신은 대학만의 혁신으로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고, 산업체, 지방자치대, 또 지방교육청, 아까 말한 전문기관 모두가 교육, 직업교육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그 순천 쪽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직업교육 혁신 지구 선포식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대학은 꾸준히 그 직업교육을 위해서 혁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 뭐 사업에 참여해서 혁신을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꾸준히 혁신을 해왔는데, 4차 산업시대에 1차 산업, 또 2차 산업, 또 3차 산업, 심지어는 알 수 없는 미래의 4차 산업까지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 대학은 어떤 직업교육을 가져야 하나 그 모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었고요. 꾸준히 또 혁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나 또 교육부 정책이나 저희 대학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상위 시스템이 있고, 또 우리 대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또 우리 대학이 할 수 없는 또 하위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은 과거에서 현재 또 미래를 해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이렇게 또 고민을 해보고 분석해본 결과 이러한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은 지금 2년에서 4년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직업교육이 되고 평생 직업교육이 되면 1개월에서 6년을 운영하는 그런 교육체계가 될 수밖에 없는 미래 사고입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정대하면 2년만을 고집하는데, 2년 기간 동안에 산업체의 그 빠른 그 기술 변화나 이런 것을 수용하기는 상당히 또 어려운 시점이고, 또 한편으로는 고도화된 어떤 기술을 요구할 때는 상당한 또 교육기간이 필요하는,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학생 능력을 키워내는 것이 직업교육기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으로서 우리가 평생 그 고득직업교육교로서 관양만큼 내에서는 여태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는데,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2018년부터 직업교육 핵심 모델을 위해서 꾸준히 이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대학 구성들은 잘 알고 있는데, 학위 중심의 어떤 교육에서 강하게 탈피하고 학생 역량, 직무 역량이라는 말을 저희 대학은 15년 전부터 교육부가 이 단어를 쓰기 전부터 저희 대학은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교육 혁신을 하고 체계를 바꾸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교육 과정이고, 이것이 이제 종교의 유일한 직업교육 전문 모델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또 우수 대학으로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관영만권의 또 그 직업교육 거점대학으로서 국가 표준에 의해서 관영만권 맞춤형 인력 양성을 노력해 왔었고, 옆에 우측에 분석되어 있듯이 관영만권에는 국가기관산업, 철강산업, 여천화학산업이 있는데, 그 모든 그 분야에 저희 학과가 매칭이 돼서 근 30, 40년 동안 전문 인력을 꾸준히 이렇게 양성하고 배출해왔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저희 대학 크게 공업계 산업체 학과는 관양만권의 철광산업, 또 여천화학단지의 또 화학 국가산업, 그다음에 국가기관산업의 전문가들을 여태 양성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로 보면 우리 그 몇 개 학과들이 공업계 기반의 산업체 기반 한 5-6개의 학과들이 세부적인 전공에까지 이르러서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인력을 양성하는지를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대학은 실질적인 직업교육기관에서 국가 표준으로 따지면 레벨 2에서 레벨 5까지를 좀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요구는 현장에서는
레벨 1에서부터 레벨 7까지를 인력을 지금 수준을 요구하는데요. 저희 대학은 주로 레벨 3에서 4, 또 전공심화 등을 통해서 레벨 5, 그다음에 다음에 차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술 석사 과정을 통해서 레벨 6까지를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추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학이 이제 전문학사,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했던 교육들을 앞으로는 청년 구직자, 현장의 근무자, 성인 학습자 모든 대상을 해서 교육 체계를 좀 꾸미고 혁신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그런 레벨뿐만 아니라 같은 직업교육의 영역에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문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또 직업훈련원 모든 직업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교육, 직업교육 핵심의 좀 전환 시기에 저희들은 여태까지 학위과정의 정규과정을 중점으로 운영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 한 1, 2년 전부터는 저희들은 학위과정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핵심 사업 3요일을 통해서 이런 비정규 과정까지도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점을 인정하고 그 학점이 학과의 기준에 충족되면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까지도 지금 제도적 개선을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가양만권의 또 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직업훈련소 같은 그 기관과도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저희 대학이 리딩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생교육, 직업교육의 체계는 저희 부단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의 또 어떤 법규 또 내지는 협력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이제 저희 대학이 학위과정뿐만 아니라 비학위과정을 통해서 어떤 직무 능력을 성취하는 체계로의 좀 발전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교육 혁신하고자 하는 기본 목표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혁신 사업 1유형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대학의 인재상이 있었는데 이 핵심 사업을 통해서 인재상을 다시 한번 또 재고하고 재정립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변한 건 대학 교양이 일반 교양에서 전문 직업이 가져야 할 직업 소양 교육으로 바뀌었고요. 또 전공 교육은 소국목, 또 마이크로 디그리 그런 단어를 통합하면은 직무 역량의 어떤 단위로 교육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학과마다 어떤 직업 소양과 전공 실무를 배양할 수 있는 직무 단위의 교육 과정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대학은 특이한 사항은 학생 능력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 과정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직무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대학은 대학의 기본 목표 설정은 다른 대학에 달리 막연한 정서적인 평가보다는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서 핵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게 우리 대학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인 정량적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취업 낙정 산업체는 몇 개, 또 심지어는 캐스톤 디자인, 또 에로 기술 모든 과정들이 정량 지표 목표에 의한 신뢰성 있는 노력을 추구해 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목표대로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런 정량적인 목표를 정함으로써 우리가 보다 더 기본적인 교육 목표 달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대학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업의 재정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됐느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됐고, 또 학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고, 또 심지어는 교수들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됐고, 강의실, 실험실, 직무 단위의 환경 구축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 역량을 강하게 직업교육을 핵심을 통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직업교육을 위한 교육 혁신 모델을 개발했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부터 12년까지 1차적인 교육 혁신이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직무 역량의 교육 과정의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3년부터 18년까지는 5년 동안 직업교육 핵심 모델로 우수대학으로 교육부로부터 이렇게 지정을 받은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부터는 미래 직업교육으로 좀 가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3.0이라는 직업교육 핵심 모델을 지금 계속 완성해 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교육과정은 이게 여태 해왔던 1년 2학기제가 아니라 1년 5학기제를 기본으로 직무 단위 학기제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핵심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 교양교육과정 개발 혁신을 했는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양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보편적 교양에서 전문 직업인이 가져야 될 직업기초 능력, 창의 능력, 사회봉사 능력 이런 실무적인 교양으로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또 저희들의 교육의 체계가 단순하게 그런 목표나 또 구호로 정의된 게 아니고 교육 성과가 학생의 지표로 달성이 돼서 그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봉사는 그 학생이 얼마만큼 지역 소외계층의 학생들이 봉사 실적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 다음에 창의 능력은 그 학생이 얼마만큼 발명과 특허 활동 또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활동을 했느냐. 그런 실무적인 결과물을 갖고 평가하는 그리고 또 전공 능력은 자격증 취득 이런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희들은 학생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교양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은 하이브리드 2.0 기반의 직무 역량의 교육과정 개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거의 저희 대학의 몇몇 간호과 유아교육과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학과가 하이브리드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교육과정은 지금 그 교육과정에 마이크로 디그리, 현장 실습형 교육과정, 그 다음에 표준 현장 실습 이런 모든 교육과정에 공교롭게도 상당한 매칭이 되는 그런 현대적 교육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하이브리드 교육과정은 학과 간의 융합이나 전공 간의 융합과정, 창의 교육과정에도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직업교육 혁신은 환경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환경 구축을 위해서 전산 시스템 또 학사관리 시스템 모든 시스템들이 개편되고 운영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하이브리드 기단의 강의소 학사관리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보시다시피 모든 그 수업 관리가 전산화되어 있고 학생의 역량이 성적표가 아니라 직무 단위로 역량이 체크되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관리되는지 성취되어 있어 나온지를 전산화되어 있어 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런 학생이 역량이 성취되면은 그 역량을 기반으로 학생들 취업과 진로 체계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량 기반의 TCGS를 통해서 학생의 상담, 지도, 진로가 결정이 되고 그런 이력 관리를 통해서 산업화와 정보가 공유되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직업교육 핵심 모델에 따라서 운영한 결과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느냐? 저희 대학은 학술 리스프를 통해서 많은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그 75개 작품이 전시되었고 혹은 또 공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특허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일 무엇보다도 저희 대학은 확실한 학생에 대해서 직무 역량이 이렇게 평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학생이 제철산업과 나왔으면 핵심 역량, 교양에서는 어느 정도, 직업기초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 창의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제철산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강, 재선, 압연, 냉연 이런 직무들이 얼마만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이렇게 학생 개인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직무 능력 성취도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모든 학과별로 그 직무에 따라서 취업 연계성을 계속해서 전산화 내지는 데이터 분석이 되고 있고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이 제적과 학생이 어떤 직무를 선택해갖고 그 4가지 직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취업률이 가장 높고 그 취업률 중에서도 지역 산업체하고 연계성이 가장 높은 직무가 어떤 것인지를 전 학과에 전 학생에 대해서 통계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지만은 어떤 학생이 기계정비 또 재료시험 직무, 재선, 재강 시험 직무 중에서 이게 어떤 것은 이수율은 금속 재료를 이수한 학생이 많지만 지역 연계성이나 취업률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요. 오히려 재선이나 재강 분야가 지역 연계된 취업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그런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대학에서 가장 우수한 직무는 간호 직무입니다. 간호 직무 분야가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단일 직무로서는 가장 높은 취업률과 또 학생들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직무가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대학이 직무 단위 산업체와 연계된 직무 능력을 성취했으면 취업 성과를 분석했고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래 기본 목표로 했던 목표와 정량 성과가 어떻게 달성되는지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무에 대한 취업 약점을 하는 그 직무를 봤더니 상당한 이수율이 이렇게 높은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걸 알 수 있고요. 저희들은 링크 사업에서도 이런 취업 약점 직무가 취업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도움이 됐는지를 나타내는 표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결과물들이 모여서 우리가 원래 사업에서 목표로 했던 그런 계획들이 얼마만큼 달성되는지를 저희들은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 혁신에 대한 근본적인 목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 게 저희들은 만족도 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만족도의 결과는 우리 대학의 충원율로 결과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유일하게 18, 19, 20년도에 신입생 충원율이 매년 올라간 대학은 전국 유일한 우리 대학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지만 저희 대학은 상당한 이렇게 지표상으로 압도적인 상승을 보냈고요. 특히 재학생 충원율조차도 적은 숫자지만 이게 1%씩 상승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대학의 교육 핵심에 의한 교육의 운영 성과가 단적으로 있다는 지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대학의 취업률도 18, 19, 20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이게 전공연계 취업률이나 이런 게 보면 올해 급격하게 72% 정도 오차는 물론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급격하게 상승되어 있고요. 지역연계 취업률도 상당한 상승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단순한 추상적인 단어나 정량적인 어떤 정서적인 설명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의 우수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를 입증해주는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목표로 관리되고 학사관리, 그 다음에 이력관리에 의한 산업재혁 정보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육의 어떤 계획이나 운영 성과들이 관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미래자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역 내 지역교육 거점대학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이브리드 1.0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의 어떤 교육과정을 유도했다면 그 하이브리드 2.0을 통해서 그 하이브리드 기반의 직무 역량의 교육과정을 개판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콘텐츠, 창의, 발명, 캐스텀 디자인, 현장 실수, 또 이런 그런 마이크로 디그리 단위의 어떤 직무 단위의 교육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 있다면
앞으로 19년부터 앞으로 미래 직업교육은 3.0으로 이제 표기를 했지만 이것은 누구나